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로켓펀치나 에버글로 위주로 얘기를 먼저 많이 드렸었는데 그쪽 위주로 먼저 드린 거는 이제 그 두 팀은 이미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트레저 같은 경우나 YG의 트레저 같은 경우나 이제 뭐 SM의 새로 나올 걸그룹 같은 거 아직 데뷔를 안 한 상태라서 뭐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은 그 SM이나 YG라는 이제 회사 자체가 워낙에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이미지라든가 성과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트레저 같은 경우는 그 뭐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서바이벌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걸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실력이나 뭐 그런 가진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준 부분도 있어서 이제 선정을 한 건데 그 좀 얘기를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YG 관련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YG라고 하면 요즘에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위험한 거 아니냐, 뭐 부정적인 게,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의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뭘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무슨 잘못된 행위를 했다든가 그걸 뭐 용서를 해야 된다, 그걸 뭐 아니다, 뭐 그런 뭐 잘못 그거는 뭐 옹호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저스틴 비버가 외국에서 어디를 나갔는데 무슨 약을 하다 걸렸다, 뭐 그런 식의 뉴스를 가끔 접하잖아요. 뭐 그런 식의 뭐 리안나가 어디 그 싸움 나서 두드러 맞았다, 뭐 그런 식의 해외 그 유명 팝 가수나 그 팝 스타들이 뭐 해외에서 뭐 그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됐다든가 뭐 그런 안 좋은 일에 됐으면 물론 거기에서도 그 뉴스가 나오고 되게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상 그걸 보고 있을 때 아 그랬나 보다 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뭐 그 막 저스틴 비버의 노래는 나는 이제 절대 듣지 않겠다 하고 막 뭐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다른 해외에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진 않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이팝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하나의 장르화가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듣는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스타가 무슨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해외에서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 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 활동하는 거랑 그거랑은 무슨 상관이냐, 음악하는 거랑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댓글들도 되게 많이 받고, 물론 이제 영어나 뭐 그런 식으로 써있는데 번역을 해서 본 건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은 YG 당장에 지금 그 한한령 풀렸다고 중국에 뭐 스타 공연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 나오니까 Y 주가가 지금 35,800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 그러니까는 한참 이 사건 터지고 안 좋았을 때 19,000원까지인가 떨어졌는데 불과 지금 그게 6개월? 한 뭐 그 정도 사이에 지금 1년 안 돼서 지금 다 회복을 한 거니까, 평상시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뭐 큰 리스크는 아닐 것 같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리고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다 YG를 떠나고 나가고 YG 자체도 안정화가 됐고 정리가 됐고 뭐 그런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친구들 자체는 아직 뭐 데뷔도 안 한 상태 애들이 뭐 얼마나 뭐 큰 비난과 논란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트레저는 아무래도 2020년에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제가 보이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뽑은 팀이 트레저인데, 그런 이유에서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뭐 물론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떤 새로운 그룹이 나와가지고 막 뭐 엄청난 다크호스가 나타나서 막 가요판을 뒤집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봤을 때 보이그룹 신인 데뷔가 예정된 신인 그룹 중에선 가장 이룩하지 않나라고 트레저를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SM은 진짜로 정보가 지금 단 하나도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고른 이유가 물론 이제 SM이라는 브랜드 값이 제일 크긴 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우연찮게 본 건데 어떤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SM의 8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뭔가 봤더니 1996년에 H.O.T가 데뷔하고 아이돌 1세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제 그 2004년에 동방신기가 데뷔하고 아이돌 2세대가 열렸다. 그리고 그 2012년에 그 엑소가 데뷔하고 아이돌 3세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그 다 8년 주기로 그 한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을 계속 배출했다는 거.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다 보이그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때마침 걸그룹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 8년 만에.
토템 신앙 같은 이야기까지. 과연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 SM이 과연 올해 이제 4세대를 열어 제치는 이제 또 대표적인 아이돌 배출할 건,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SM이 지금까지 걸그룹을 해서 안 된 경우가, 예전에 뭐, 밀크? 거의 그 정도 이후 거의 없지 않나? 서현진 씨 매력적이었죠. 근데 뭐, 지금 이제 성이 다 잡혔으니까. 서현진 씨 너무 좋았어요. 천상지 정도가 조금 안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 뭐, 거의 그 정도 제외하고 웬만하면 다. 팬이었죠. 나도 좋아했어. 그 이후로는 이제 소녀시대 이후로는 이제 걸그룹이 다 잘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지금 일간 스포츠의 황기영 기자가 아까 그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도 그 한 명 꼽고 싶다고 해서 이제 뽑은 사람이 SM 신인그룹 나오는데 꼽고 싶다고. SM 신인그룹을. 걸그룹이요? SM 새로 나오는 신인 걸그룹이 지금 데뷔를 준비 중인데, 나도 올해 가장 잘 될 것 같은 팀을 이 팀으로 꼽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SM 걸그룹까지 해서 총 4팀을 저는 이제 뽑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유지영 기자도 어느 정도 조사를 좀 해왔다고. 이게 근데 제가 뭐 엄청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제 몇 명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이제 그 팬덤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돌리면서 요즘 어때? 라는 걸 좀 물어본 결과들. 번외편이다, 번외편. 외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그 에이티즈가 되게 요즘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에이티즈가 막 음방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대기실에 모니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티즈가 무대를 하면 아이돌들이 나와서 에이티즈 무대를 본대요. 근데 거기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그만큼 아이돌들 사이에서는 얘네 그 하는 무대에 대한 그 만성도라던가 이런 걸 되게 높게 보고 있고. 참고로 황기영 기자도 처음엔 에이티즈를 선정을 했었어. 근데 그건 감추셨죠? 이 에이티즈가 아까 있길래 아끼고 있었죠. 이때 얘기를 하려고. 황기영 기자 첫 번째 픽은 에이티즈였고 두 번째 픽이 SM. 그 새로 나올 걸고. 방송 스킬이 많이 늦었네요. 아껴두고 있다가 딱. 하지만 참을 줄 아시는. 뭐 잘은 모르는데 그 회사에서 얼마나 어떤 돈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말했던 친구도 이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회사 지원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돌 론칭하거나 돈을 쓰려면 에이티즈처럼은 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다. 헛돈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에이티즈 KQ는 그런 얘기를 좀 해서. 그리고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거라서 다들 많이 꼽아주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TXT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러니까 이미 떡상을 해가지고 싱잉을 너무 많이 타서 네네. 뭐 이게 이미 떡상할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미안할 정도라서 애초에 그걸 이제 빼고 가는 건데. 네. 다들 보험을 좀 많이 들고 오셨는데요? 이거? 이나로 소녀의 더 이후 편이 남아 있으니 계속 집중해서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식이랑 최근에 그 라이언전 인터뷰를 하고 왔잖아요. A팀의 신의 걸그룹이 나온다 하면서 노래 들려주시고 그리고 연습실에 가서 잠깐 뭐 인사받고 이랬었는데 뭔가 난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 근데 그게 확 꽂히는 게 좀 있었어서. 아직 데뷔를 안 한 친구들이요? 네네. 올해 데뷔를 한다 그랬고 이미 기사도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있다까지는 했었으니까 걸그룹 컨셉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도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좀 좋은 느낌이었었어요.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이 뭐 SM이나 이런 쪽도 많이 했던 분이니까 VAV 같은 VAV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만들어 놓고 나서 라이언전이 이제 프로듀서로 와서 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이번에 나오는 걸그룹은 라이언전이 좀 전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서 확실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개인적으로 있고요. 유지영 기자의 그러면 베스트 원픽은? 이게 아까랑 다르겠지만 이게 아이돌 차트라서 아이돌을 꼽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제일 제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것은 비오브였고 그걸 아이돌이라는 걸 제외하면 박혜원 씨가 좀 제일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요즘 이제 작년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음원 차트에서 발라더들이 좀 나름 상위권을 누리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팬덤에 허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허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잠깐
가요 언론홍보 플러스 제작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4명의 신인 중에 하나가 박혜원 씨였고요. 박혜원 씨를 꾸준히 보면서 신인들은 어떤 무대에 오르면은 실력이 어느 날은 좀 괜찮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안 되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박혜원 씨는 되게 스탠다드하게 꾸준하게 잘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음악 방송이나 이런 버스킹 같은 걸 하면 팬덤이 확실히 꾸준히 느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 팬들도 이제 아저씨나 뭐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그들도 이제 자네 또 왔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네 또 왔네. 진짜 그래. 근데 아저씨들 그래서 나도 좀 신기해서 이렇게 그 전에도 다른 신인들도 있었고 뭐 인디 쪽도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뭔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혜원이가 처음이었고, 차세대 발라더들이 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원 차트에서는 두드러지는데 방송 출연이나 활약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좀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뉴스캐나 불후의 명곡 이런 것도 좀 꾸준히 출연하면서 나름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혜원 씨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이거를 고르는 데 있어서 좀 걱정됐던 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됐었지만, 그게 아님을 밝히면서 이제 혜원 씨가 올해 떡상할 뮤지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뭐 해외 팬덤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뭐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건데, 물론 이제 그리고 해외에서 잘 된다고 해서 뭐 반드시 국내에서 잘 된다 뭐 그거는 이제 절대 아니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잘 돼야 해외에서 잘 되는 거가 이렇게 비례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확고하게 해외에서 코어 팬층이라는 게 있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겹떡같이 케이팝 아무거나 쳐서 이것저것 들려보다 와, 이 친구들 되게 멋있어요 댓글 남기는 그런 팬들이 아니라, 확고하게 난 누가 제일 좋아요, 난 누가 제일 좋아요, 누구 오기만 하면 난 뭐 했고, 뭐 실제로 막 아마존이든 뭐든 이렇게 구매도 한다든가 그런 이제 코어 팬층이 있는 거를 저는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는 거는 SM 신인 걸그룹이 처음에 말한 기준은 거의 무조건 달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이돌 차트 탑 10에 든다든가 아니면 뭐 음악방송 1위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한다고 치면은, 작년에 있지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팀을 꼽자면 저는 로켓펀치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뭐 지나가다 뭐 K-pop 팬이야 그럼 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이렇게 온 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응원하는 팬들이 꽤 많은 거를 직접적으로 느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응 같은 거를 보면은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 로켓펀치라는 그룹에 대한 평가라든가 뭐 반응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까 에버글로우 체이나 얘기도 했지만은 김채원도 아이즈원이 끝나면은 아마 로켓펀치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것도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뭐 권은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김채원은 아무래도 합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건 이제 뭐 논의로 치고, 다 틀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다 틀리면은 뭐 미션 수행해야죠. 아무튼 저는 일단 제 올해 가장 떡상할 그룹 로켓펀치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이달서에 대한 최후 변론. 최후 변론? 최후 변론이 아닌데? 아껴둔 키워드. 아껴둔 키워드. 꺼낼까요? 최후의 PR. 마지막 키워드가 지금 너무 많은데 이 유튜브 분량을 위해서 제가 아껴두고 있는데 뭐 폴더 하나 또 하나 열어 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한 2개 열어주면 안 될까? 하나만. 그리고 아까 뭐 아껴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일단 검증된 스타성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었거든요. 멤버들이. 이 제품도 다양하게 뭐 아까 언급하신 뭐 스마트폰도 하셨고 뭐 화장품, 뭐 교복.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바로 기억은 안 하더라도 어디서 봤는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TV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이달선의 무대를 봤을 때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광고를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1년을 쉬었지만 이 사람들의 뇌리에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컴백을 이번에 야심차게 해서 올해 그 완전체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떡상 팀으로 대면과 동시에 제가 이번 내기에서 1등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다 조건을 달성하면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그걸 선정을 해야 되나? 그거는 이게 근데 MC시니까 정해주셔야죠. 잠깐 이게 좀 저는 이상하네. 게스트. 근데 또 막 그 글로벌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선배는. 이게 그 가장 근접하게 맞히는 사람에게 그 나머지 두 명이 소원 하나씩 들어주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1등의 소원을 2등, 3등이 들어주는 걸로 하자. 벌칙이 아니라. 1등이 근데 뭐 저는 뭐 1등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 미션 댓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저희 갑자기 아니,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할 얘기 하나 더 이것도 한번 있어요. 하면 안 될까요? 소속사 관계자가 야심차게 준 또 멘트인데 그래서 이것도 야심차네. 되게 강렬하거든요. 멤버들의 퍼포먼스 실력과 하이 퀄리티의 앨범,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고 대중적이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달의 소녀의 매력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매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쩔었다. 자신이 넘치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이 앨범은 1년 만에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또 개별 활동도 또 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좀 출연하고 이게 지금 예열이 끝나고 마치 숙성까지 하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와인을 하나 다시 꺼내듯이. 네. 저는 이제 로켓펀치를 제 2020년 가장 떡상할 그룹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아니구나.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측은 로켓펀치. 저는 차세대 여성 발라더 박혜원 씨가 떡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원 씨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달의 소녀 분들께 올인을 하고 있고 잘 되시기를 또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2020년 연말이 됐을 때 각각 이 선정한 스타들이 어떤 성적을 거뒀느냐에 따라서 뭐 음악방송 1위를 몇 회를 했느냐 혹은 뭐 그 아이돌 차트 아차 랭킹 연간 랭킹에 몇 위에 올랐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냐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예측한 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2등, 3등이 소원 한번 들어주기로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이거 되게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거라 뭐 빠르게 판단이 날 수도 있어요. 당장 뭐 그때까지 이걸 이렇게 관심 있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중간복을 한번 콘서트를 한다거나 했다 해서 잘 됐다거나 뭐 앨범이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한번 그때는 뭐 따로 뭐 소원이나 이런 벌칙은 없고 중간 결산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하는 것으로. 사실 이제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뭐 트레저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사실상 데뷔를 선언을 하고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로켓펀치와 에버글로우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SM 걸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뭐 거기는 아직까지 좀 약간 베일 쌓여 있는데 다시 또 담그시네. 그 최소한 한 그 몇 달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지금 이달서도 지금 아예 데뷔 날짜가 아니구나 컴백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으니까 의외로 빨리 판가름이 날 수가 있어 이게. 뭐 박혜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한참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컴백을 해서 와 이렇게 봤을 때 딱 그 모양이 아마 금방 보일 겁니다. 뭐 그 생각보다 빨리 판가름이 날 수가 있으니까 추후 결과는 제가 중간보고를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또 이렇게 뭐 얼마나 유익한 내용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마지막으로 그냥 좀 당부차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한 거 뭐 그냥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지 뭐 누가 막 반드시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든가 그런 감에 의해서 약간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예측을 한 거지 그 여기에 지금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게 잘 되지 않는 그룹이라든 그런 건 전혀 또 아니거든요. 뭐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이제 엄청나게 크게 잘 성공할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고 아이돌을 하는 거니까, 가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길 바라고, 오늘 뭐 또 길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올림 혈압 탐방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